농어촌 탄소 중립 영상한 시리즈 우리가 함께 그린 지구. 안녕하세요. 그린 스토리텔러 아나운서 윤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에너지를 사용할 때면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지구에 남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하면서 기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린 히어로들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국민과 함께 농촌과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고 있는 국립농업과학원에 제가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자, 지금 제 옆에는요. 오늘의 그린 히어로 첫 번째 주인공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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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 평가가에 근무하는 이선일입니다. 네, 박사님, 사실 제가요,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그린 히어로 분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탄소 배출하고 이 농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게 참 의아하거든요. 농업은 인류에 식량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네.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온실가스원이 만들어지고 배출이 되는 배출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라고 하면 이렇게 운전하는 뭐 석유나 뭐 석탄 이런 거가 탈 때 나오는 게 온실가스 아니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저희가 이제 벼를 재배할 때 논에 퇴비 등의 유기물을 공급을 하는데요. 네. 물을 넣는 이런 담수를 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러한 유기물들이 토양 미생물에 의해 현미적인 분해를 통해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이 됩니다. 와, 농업에서 이런 가스들이 온실가스가 나온 거는 진짜 충격적인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농업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 분야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네. 약 7억 2,700만 톤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30여 년 전보다 약 네. 150% 증가를 하였습니다. 30년 전보다 150%요? 그럼 네.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기준으로 네. 평가를 해보았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1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에 위에서부터 11등? 그게 예. 상위권이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칭찬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제시를 하였고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진짜. 네, 네. 이제 농업은 인류의 식량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겠고 또한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그쵸. 사실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저탄소 농업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저탄소 농업 기술. 이게 직관적으로 딱 느낌이 오네요. 탄소를 조금 배출하는 농업 기술. 뭐 그런 뜻일까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료나 에너지를 줄이거나 또한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줄이는 영농 활동 기술을 뜻하고요. 네.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가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그리고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우리 그린 히어로 박사님께서 지금 다 하고 계신 일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야,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들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좋은 기술들을 농가에서 실제로 이제 이용을 하시고 접목해서 사용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 연구원분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그분이실까요? 저희가 궁금해하는 두 번째 히어로 분이 네, 나와 맞습니다. 계신가?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히어로, 그린 히어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탄소 감축 업무를 하는 이길재라고 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근무 중이신 거잖아요. 네. 그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민간이나 대학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활성화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탄소 농업기술이라는 것을 민간에 보급을 하고 그걸 확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이 만들어 주시면 그 기술을 팀장님께서 예. 실제로다가 이제 그렇죠. 농가분들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감축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네. 감축 사업? 네. 네. 지금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 전체에서 이제 관장하는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는 이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을 해서 감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감축 활동은 아까 우리 이선일 박사께서 말씀하신 논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는 거, 밭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농기계를 쓰거나 하우스 난방을 하거나 할 때 에너지를 줄이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술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총 지금 현재까지는 한 16개 정도 기술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히 아주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우리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또 소득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우리 농업인이 온실가스를 줄이면 온실가스 줄인 이제 1톤당 10,000원씩 이제 직접 돈을 줍니다. 인센티브로. 네. 온실가스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등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리터 정도를 때우면은 온실가스 1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400리터의 가격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수준이 돼요. 그래서 1톤을 줄이면 인센티브는 10,000원에서 2, 3만 원 가져가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줄이는 비용 4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딱 네. 체감이 되네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은 탄소 배출량도 줄이면서 인센티브까지 챙기면 뭐 2마리 토끼를 그냥 다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의 농가가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지금까지 한 760여 농가가 참여를 해서 매년 한 15,000톤씩 줄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1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매년 지급이 되고요. 농가분들의 어떤 반응이나 느낌은 어떠실까요?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우리 농업인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다 하는 그 단어부터 일단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우리 퇴비를 주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퇴비를 주는 것은 자원순환의 개념에서는 상당히 좋은 개념입니다. 네. 다만 이걸 과도하게 주게 되면은 이것 퇴비도 질소원이기 때문에 질소가 아산화질소가 많이 나오게 돼요. 내가 퇴비를 주는 친환경 농업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와. 물론 우리 식량 생산과 먹거리 생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네. 다만 이걸 할 때 환경에 위해성을 가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이런 어떤 분뇨를 통한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식하에 출발을 해야 소득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환경도 지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요, 이번에는요, 정말 탄소 배출 저감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농가를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듬지 파매 김호연입니다. 저희 우듬지 팜은 35,000평 정도를 1년 연중 내내 도마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유 석유를 통해서 이제 화석연료를 통해서 난방을 하게 되면 연간 약 4억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공기열 히터펌프를 가지고 냉방과 난방을 다 해도 1년에 1억 미만 정도의 경비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는 화석연료를 섬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추가됐던 거였죠. 그래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도 만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동절기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가지고 난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히트펌프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농사를 지으면 훨씬 더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그린 히어로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아니, 팀장님 화면을 보니까요. 이 공기열 히트 펌프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냥 경유라든가 등유 보일러를 써서 네. 이제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열 히트펌프라는 거는 이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공기열 히트펌프는 공기에서 갖고 오고 오. 지열 히트펌프는 땅속에서 갖고 오고 지하수 히트펌프는 지하수에서 물에서 갖고 오고 해서 남의 에너지를 끌어와서 내 난방에 사용을 하는 것이라서 네. 화석연료를 쓸 때보다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린 히어로로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목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네, 계획이 있으실까요? 농업은 식량 안보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작정 없앨 수는 없고 그 환경성을 전부 고려한 이런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특히나 우리 농업이라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만 하는 곳이 아니고 농경지 토양을 통해서 탄소를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축산 분뇨나 이런 그런 환경 폐기물, 기존에는 환경 폐기물이었던 것을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연료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 에너지 소스로도 바라볼 수 있는 자원순환의 개념으로 우리 농업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기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세 분의 그린 히어로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사람, 한 농가, 한 기업, 또 그리고 국가까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거대한 기후변화 앞에서 불안함과 위기감은 크지만 함께 공감하고 또 나아간다면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